다른 투자 자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할 때는 특히 세금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세제 관련돼서 내년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크게 바뀌게 될까요? 지난 8월에 2025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개편안은 포함되지가 않았었습니다. 11호 주택 안정화 대책에서도 세법 개정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규제 지역 확대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법 개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의 범위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서울 4개구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11호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된 곳에 주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신 거죠. 부동산 세제라는 것이 여러 부처, 관계부처가 다 얽혀 있고 내년에 6월 3일에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것 보다는 당장 급한 조치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좀 조정을 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내년 한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발표될 2026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비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들에서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이 된다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주택을 살 때, 주택을 팔 때 보유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세 시점별로 단계를 나누어서 세금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 취득세율은 1%에서 3%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취득까지도 1에서 3%가 적용이 됩니다.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 중과세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 경우에는 2주택부터 바로 8%의 중과가 적용되고 3주택은 이제 12%의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서울에서 이사를 가면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8%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종전주택을 이제 3년 안에 매도를 하면 그냥 1에서 3%,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주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팔 때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 주택을 파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이 주택을 사는 시점에서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하면은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내가 이걸 팔기 전에 2년을 반드시 실거주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체크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양도소득세에서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지금은 뭐 2주택자, 3주택자가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이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은 해주지 않겠다라고 법이 바뀌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의 플러스 20%포인트가 중과가 되고 3주택자는 플러스 30%포인트가 중과가 되면서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우려는 하고 있고 그런 논의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야 되는 보유세,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죠. 보유세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특별하게 세제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택 가격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 내년 2026 세제 개편안에서 이런 보유세를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시장에 좀 퍼지고 있기는 한 상황이라서요. 보유세 증가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거주용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전략도 이제는 조금 정책 정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히스토리를 보면 다주택자들은 막 규제를 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됐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여러 다주택자 가진 사람들보다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더 세제적으로 유리한 것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제 보유세 강화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발표가 나올지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장담은 할 수가 없지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 1주택을 가진 분들도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상담하시는 고객들 중에도 이제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내년 이후에 보유세 개편에 대한 체크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오히려 주택 증여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증여세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증여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이제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벗어나려는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증여세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당장 2억 2천만 원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현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 또 부모님이 이걸 또 증여세를 대신 내줘야 되고 그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11호 대책 이후에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다주택자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받는 분이 취득세가 12%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시기 전에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이제 고가주택 전수 검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12월인데요. 2025년 해를 넘기기 전에 절세를 위해서 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12월은 이제 연말 절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바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연금계좌. 세액경제일 것 같아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를 같이 활용하실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올해 얼마나 납입을 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900만 원까지 납입할 여력이 있으시면은 꼭 12월 안에 불입을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말정산에서 저희가 또 받을 수 있는 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기부 계획이 있으시면 12월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챙겨볼 수 있는 게 카드 사용액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15%인데 체크카드나 현금용 수중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최저 사용 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그냥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시고 그걸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또 절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외에 우리가 좀 챙기면 또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주식은 내가 실현한 손익이 이익이 250만 원만 초과해도 22%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익이 많이 나서 내년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시는 상황인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난 종목, 소위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연말에 손실을 실현하시면 그 손실하고 내가 올해 이익 난 거하고 상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년 5월에 납부하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좀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거는요. 계산을 하는 기준은 매도 주문 체결 시점이 아니라 대금 결제 시점이에요. 주문을 체결하고 대금이 결제될 때 통상 한 이틀이 소요가 되거든요. 결제일까지 고려하셔서 여유 있게 손실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지금 떨어져 있는 가격에서 그걸 다시 매수를 하시면 나의 총 수익
수익률에는 크게 변화가 없으면서 이제 세금은 절세하실 수 있으니까 연말에 꼭 챙겨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분들과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알아야 할 알짜배기 부동산 절세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각자 핵심적인 리포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좀 장기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 시기별로 오는 타이밍에 따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겠다.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청약, 알짜 청약 단지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청약을 적극적으로 또 도전을 하시고 높아진 서울 아파트값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면 서울 인접 경인 지역까지 좀 확대해서 눈을 돌리셔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직은 보유세에 대해서 개편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세제 개편 동향을 예의주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말 절세 골든타임 12월에 각종 공제 항목이라든지 주식 매도 등을 통해서 절세하실 수 있는 항목들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이 저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리포트의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곁에서 자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리포트!